이제 내가 제대로 배우지 않은 이상, 공부를 좀 많이 하지 않는 이상 법지문 그냥 읽고 그냥 뭐 뚫어내려고만 할 거야. 근데 사실 요새 나오는 법지문들은 그냥 읽고 풀기에는 한계가 있어. 왜냐면 내가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지문이 나올 때 어떤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못 뚫어내. 자, 일단 봐봐. 먼저 법지문이 나오면 법은 문장 자체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조건 플러스 내용 형식으로 문장이 돼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19세 미만이면 술을 살 수 없다라고 요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19세 미만이면 술을 살 수 없대. 자, 이게 조건이야? 그럼 이게 내용이야?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너네는 어디를 잡고 넘어가? 이 전체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아니면 조건을 잡고 넘어가? 아니면 내용을 잡고 넘어가?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만약에 기억을 해야 된다면. 자,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내용 손. 아니면 전체 다. 손 안 드신 분들 아직 우리 낯을 좀 가리나? 자, 일단 답은 저는 조건을 좀 잡으라고 해요. 왜냐? 잘 봐봐. 이런 문장 하면서 제가 좀 몇 개 또 하겠지만, 내가 30살이면 어때? 술을 살 수 있지. 근데 5살이면 나 어때요? 못 사지. 그러면 뒤에 내용은 앞에 조건에 따라 어떻게 돼요? 변하지. 그래서 뒤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앞에 기준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나는 항상 법에서 어떤 조건 내용이 나올 때 여기를 잡고만 그냥 넘어가도 돼. 왜? 어차피 선택지에서 뒤에 내용을 물어보면 내가 어차피 다시 와서 확인해야 될 게 조건이잖아. 그쵸? 그래서 그 조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오늘 또, 다음 주에 나오겠다. 두 번째 또 봐야 될 게, 조건이랑 내용에 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연결 어미들이 있어.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 연결 어미들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연결 어미들이 대표적으로 뭐뭐 하고, 뭐뭐 하며, 그 다음에 뭐뭐 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뭐뭐 하고 뭐뭐 하면은 얘 영어로 하면 and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우리 A and B 이렇게 될 때랑 얘는 or가 되니까 A or B 이렇게 될 때, 그럼 누가 봐도 이거 지금 얘는 둘 다 필요하지만 얘는 뭐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 그쵸?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연결음이 하고 하며가 이제 있을 때, 조건이 있을 때 A and B and C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어미를 이제 법지문에 나올 때 보셔야 되고, 이제 세 번째 또 볼게요. 자, 오늘 두 번째 지문에서 이제 나오는데, 법지문에서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특수 상황을 나타내는 부사어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 있지. 이런 문장들은 무조건 문제 나옵니다. 네, 요거 이제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자, 생각해봐. 법에 대해서 막 설명해. 뭐 몇 조 몇 항은 뭡니다. 딱 설명해. 근데 다만 외국인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 법에서 항상 대부분 보기 사례 문제 적용 문제 나오잖아. 그럼 그 사례에 어떤 조건이 분명히 있겠어? 외국인이라는 조건이 있겠지.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너네가 읽을 때 단순히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런 특수 상황에 대해서, 예외 상황에 대해서 나오면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 요거 기억해줘야 돼. 됐죠? 자, 여기까지 뭐 저는 했어요. 굿. 그럼 하나만 더. 오늘 제가 항상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 이제 네 번째.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복습 겸으로 해서 그 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마 102쪽에 보시면, 이제 경제랑 제가 이제 뭐 정치 법 관련해가지고 배경 지식 어느 정도 넣어놨거든요.
요거 이제 볼 거야. 근데 오늘은 지금 안 볼 거거든. 오늘은 이제 문제 뭐 풀 것도 있고 하니까 다음 주에 제가 법 지문할 때 요거 정리 한번 해드릴 텐데 내용은 어느 정도 알아야 돼. 그래서 요거 이제 다음번에 뒤에 가서 이제 배경 지식 한번 같이 볼 텐데, 근데 거기에 나와 있지만 먼저 너네 보지 말고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민법과 형법의 차이가 뭐야? 사법이랑 문법, 맞아. 맞는데, 근데 뭐 좀 더 쉽게 생각해보자. 자, 우리 민법이랑 형법이라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관계,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줬어. 근데 이 새끼가 안 갚아.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얘를 고소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와이프랑 이혼해봐. 그러면, 이혼 서류 해가지고 가정법원 가가지고 이제 막 우리 소장 접수한 다음에 이혼하겠지. 그거는 민법에 가까워, 형법에 가까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민법이라고 봐야겠지. 그치? 얘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야. 그리고 형법은 뭐야? 내가 갑자기 길 가다가 누가 내 얼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코를 막 쳤어. 그래서 막 전치 10주. 그러면서 내 폭행 막 내가 코피 막 나고 그런 거야. 그럼 나 그 사람 뭐 하면 돼? 신고해서 고소하면 되겠지. 그럼 그 사람은 뭐에 처벌을 받아? 폭행죄로 처벌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국가가 나한테 죄를 이제 주는 벌을 우리가 형법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거는 내가 죄와 관련된 어떤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잘 봐봐. 내가 쓸 시간 드릴게. 그러면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한번 잘 생각해보자. 우리 변호사랑 피고인이랑 원고 막 할 거야. 변호사랑 어떤 이제 그 죄수복 입은 애가 있고 여기 위에 판사 있는 거 알지? 그리고 건너편에 누가 있어? 내가 만약에 폭행죄로 갔어. 그럼 이제 누가 있어? 검사가 있지. 그치? 이건 당연히 알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이혼을 만약에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있어. 원고가 있어. 그러면 내 와이프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얘가 피고야. 그리고 이제 판사. 이렇게 있지. 여기에서는 지금 누가 없어? 검사가 없지. 그치? 이건 죄랑 상관없잖아. 자, 그러면 이 차이가 있는 건 알겠어.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지금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 한번 봐봐. 이거 다 평가원이야. 그러면 이 지문들은 민법이야, 형법이야? 민법이지. 그러면 왜 평가원에서는 계속해서 민법 지문들을 낼까라는 생각을 사실 너네가 해야 돼. 그리고 민법 지문이 나올 때 너네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잘 봐봐. 형법은 피고인, 죄 지은 사람 한 명과 관련해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 즉 우리 다음 주에 형법 지문 하겠지만 형법은 죄를 지었는지 이 여부에 따라 이거에 대한 어떤 주제로 나와. 그래서 사실 얘는 죄가 되냐 안 되냐 그게 포인트야. 근데 민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지문이 나올 때는 주체, 누가 누구인지, 그리고 몇 명인지 이런 생각을 사실 해야 돼. 선생님 그냥 2명 아니에요? 아니지. 내가 얘한테 돈을 빌렸는데 걔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줘가지고 뭐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빌려준 사람이랑 빌린 사람이랑 우리 뭐 좀 더 하면 채권자, 채무자 들어본 적 있지? 그런 것처럼 누가 누군지 구분해야 되는 거랑 몇 명인지 구분해야 되는 게 머릿속에 그냥 일단 박혀가지고 그러면서 읽어야 돼. 그래야지 너네가 3번 문제를 안 틀려. 지금도 3번 문제 내가 간간히 보니까 막 틀린 사람 많거든요. 3번 문제 틀리신 분들은 왜 틀렸냐면 거기 문제에 너네가 어디에 동그라미 쳐져 있어야 되냐면 권리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봤어야 돼. 그게 뭐야? 민법에서 누가 주체가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이 됐어야지. 내용이 쉽더라도 이 주체 파악을 못하면 그럼 틀려버리는 겁니다. 언더스탠드?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당신들한테 말해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일단 집에 갖고 갈 내용은 당연히 요거 4번 먼저 그리고 1번, 2번, 3번도 같이
네,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 우리 법지문의 일반적인 구조는 처음에 항상 너네한테 정의를 줄 거야. 그치? 개념을 줄 거야. 왜냐면 너네한테 먼저 개념과 정의를 주고 그런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어떤 사례랑 예시를 줄 건데, 근데 이 개념이랑 이거 지워도 되지? 지운다? 개념이랑 이제 정의 문장들이 먼저 나오면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것들을 그냥 대충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왜냐면 과학 지문에서는 나는 이제 좀 다르게 하지만, 그러니까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정의가 나오면, 뭐 정의나 기본 개념이 나오면 이거 굳이 내가 뭐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지문 이해하는데 딱히 어려운 바가 없어. 하지만 법지문은 정의랑 개념이 만약에 나오잖아. 이거 그냥 단순히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적용이 안 돼가지고 잣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 내가 최대한 어느 정도 잡고 이해하고 가야 돼. 오케이? 그래서 기출 풀 때도 개념 지금 나오는 거 있지? 외워. 예. 외워줘야 돼. 선생님, 이거 무슨, 왜 외워요? 아니, 뭐, 이거 사회도 아닌데 굳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한 3번인가 나왔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 지금 채권이랑 채무에 대해서 나오고 급부에 대해서 나오는데, 얘가 사실 2019년 수능에서도 나왔거든요. 2019 수능에서 너네 풀어보신 분 알겠지만, 갑이랑 을이랑 그림 주고 막 그림 받고 막 하려고 하는데 그림이 불 때문에 소실됐다 막 그런 내용 혹시 기억해? 예, 재수생들 알 거야. 그러면 우리 하나만 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하고 한번 읽어볼게. 우리 채권자랑 채무자라고 하면 채권자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이제 채권자다라고 이야기해. 근데 반면에 채무자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자.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 내가 한 달 후에 돈을 받기로 했어. 그럼 내 친구 병한테 돈을 받기로 했으면 나는 채권자야, 채무자야? 내가 돈 받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얘한테 돈 받을 뭐를 갖고 있어? 권리를 갖고 있겠지.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돈 받을 권리가 이제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채권자가 되겠지. 근데 반면에 내 친구 병은 얘는 돈, 갚을 의무가 지금 이제 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얘는 채무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채무를 이행을 해봐. 그러면 채무를 이행하면 2번 채권은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저 3번째 줄에 급부를 이행한다라는 말이 있지. 저기 급부라는 말이 결국에 이거랑 똑같아. 계약 내용.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네. 계약 내용. 그래서 자기가 이제 채권자, 채무자, 그 다음에 요 관계 알고 급부가 뭔지 알면 네, 1문단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법이랑 사회에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 야 채권이 뭐야 라고 하면 권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채무가 뭐야 라고 하면 의무라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경제에서의 채권은 다릅니다. 네, 경제에서 채권도 우리가 하겠지만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이랑 채무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너네한테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 정도만 잡고 급부를 이행했네. 그래서 그러니까 채무가 소멸했다. 근데 이 계약 내용은 재화, 돈,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또 다른 케이스일 수도 있다라고 1문단에서 얘기합니다.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됐습니다. 자, 2문단 가볼게요. 자,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근데 또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뭐냐면
이제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당연히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래. 그러니까 우리 계약이라는 게 이제 뭐야? A랑 B랑 서로 의사가 이제 있으면 당연히 나 할게. 너도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뭐가 이제 만들어져? 법률. 효력이 지금 이제 있겠지. 그치? 이런 게 계약이잖아. 이 부분에서 너네가 일단 이 문단에서 계약이랑 예약이랑 구분을 확실하게 해줘야지 두 번째 문제에서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먼저 자, 내가 지금 네 번째 줄부터 볼게. 당장 필요한 거는 뭐 하면 돼? 계약이야. 그러면 내가 나눠보자. 당장 필요한 재와 그 다음에 이 서비스는, 그러면 나는 계약을 이제 해가지고 곧바로 확보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래에 필요한 재화랑 서비스는,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미래에 필요한 재화 서비스야. 그럼 지금 내가 오늘 뭐 예를 들어 칠판 50개가 필요해. 그럼 나 당장 내가 계약을 해가지고 칠판 50개를 받으면 돼. 하지만 내가 한 달 후에 칠판 50개가 필요하면, 그러면 그 한 달 후에 받을 수 있게 한 달 후에 할 수 있는 계약을 이제 내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활용한다? 예약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죠? 이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나 미래에 계약하는 거야. 계약은 내가 받을 때 하는 건데, 근데 지금은 내가 받을 때가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하는 건 뭐야? 예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뉘앙스 어떤 차이인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받을 때 계약하는 건데 당장 내가 지금 받을 때 아니잖아. 근데 나는 어쨌든 그 권리를 확보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약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일상에서 예약이랑 법적 관점에서 예약은 구별된다라고 하는데, 자, 요것도 하나만 볼게요. 제가 정규 수업 때도 이제 첫 번째 시간 때도 항상 얘기했는데, 너네 다 하자. 하는 김에 다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서술어가 구별, 구분, 나뉘어진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고3 학생들은 저 단어를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곧바로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비교라는 단어가 그냥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 봐봐. 일상에서의 예약이랑 법적 관점에서의 예약으로 구별된대. 그럼 아직 내가 뒤에 읽진 않았어. 그러면 뒤에 읽기 전에 너네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비교? 비교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읽을 때 일상 예약 하나 따로 하면서 특징 잡고, 법적 관점 예약 특징 잡으면서 이제 읽어야 돼. 자, 비교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뭐 잡아야 돼요? 비교는 뭐 잡아? 차이점이랑 하나 더 뭐? 공통점 둘 다 잡아야 돼. 그래서 공통점이랑 차이점 둘 다 잡는 게 우리가 비교라고 하는 거야. 설령 시험에서는 차이점만 물어볼 수 있어. 그리고 제시문에서도 차이점만 물어볼 수 있지만 너네가 습관적으로는 차이점 플러스 공통점까지 같이 잡아야 되는 게 비교야. 그래서 저거 우리 구별된다라는 말 자체가 비교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읽어보면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우리가 예약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대. 하지만 이거는 예약한 게 아니라 계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나만 볼게요.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법적으로의 예약은 지금 설명하는 게 내가 계약을 해. 예약을 해. 그럼 이 예약을 통해서
나중에 지금 이제 뭐 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확보하는 거야? 본계약. 아까 지금 얘기했죠. 뭐 미래에 필요한 재화랑 서비스를 지금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계약을 현재 내가 얻는 게 예약이라 했잖아. 그러면 똑같이 법적으로의 예약은 이 본계약이 미래에 지금 이제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예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쵸? 이 정도만 잡으면 되지. 자, 2번 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아마 시험장에서 제 생각에 이제 요 부분은 예약이랑 계약이랑 요 내용이 제대로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이거 헷갈렸을 거야. 근데 시험장에서 아마 이걸 볼 때는 확신을 갖고서 답을 딱 고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그냥 나머지를 제껴가지고 이제 답을 선택해서 이제 넘어간 학생이 더 많았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먼저 일단 기억부터 보면, 자, 내가 먼저 기억이 기차 탑승을 위해서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했대. 그래? 그럼 1번부터 보자. 기차 탑승이 만약에 채권에 해당한대. 그리고 돈을 지불한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야, 돈을 내가 만약에 탑승이 만약에 채권이면 그거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거는 우리 따지고 보면 뭐가 돼요? 채무가 되겠지. 그러니까 1번은 틀린 이유가 그거에 대한 의무, 채무가 됩니다.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채무가 돼요. 거기 돈을 지불한 행위 밑줄 치고 위에다가 채무라고 적어보자. 왜? 내가 돈 내야 되잖아. 타려면. 그치? 자, 2번 볼게.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한 거래. 야, 내가 만약에 기차권을 사면 나 무조건 타야 돼? 아니지. 의무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 의무 포기 X. 자, 이제 3번.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했어. 그래, 내가 먼저 샀어. 그러면 계약을 성립시키는 거 맞지? 근데 내가 이 채권의 행사 시점을 지금 당장이 아니라 행사하는 거는 나중에 지금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에요. 자, 근데 이제 4번 볼게.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벌써 뭐부터 틀려? 계약 없이 밑줄 치고 X. 이제 2번을 5번에서 틀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5번이 왜 틀려? 5번이 왜 틀릴까? 이거 5번 예약의 정의 아니야? 근데 왜 기억은 예약이 아닌데 왜 예약으로 설명해? 그래서 틀려. 이해돼? 그래서 5번은 옆에 이렇게 적어줘. 기억은 예약이 아닌데 예약으로 설명했다라고 적어주세요. 5번은 예약이 아닌데 예약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려. 이해돼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대부분 학생들이 아마 어떻게 그냥 체크하고 넘어갔을 거냐면 이 5번이 그냥 맞아 보이고 그래서 5번을 체크하던가 아니면 1번, 2번, 4번, 5번이 그냥 확실하게 틀리니까 그냥 3번 뭐 맞겠지 해가지고 이제 얻어 걸린 사람들이 많았을 거야. 예. 뭐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이제 보셨으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A 부분 할 텐데 여기 첫 번째 유형이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 있지?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유형만 먼저 해줄게. 첫 번째 유형은 니네가 한번 해봐. 두 번째 유형에서 권리자가 예약을 했어. 근데 예약을 했는데 얘가 의사표시를 해. 그러면 레스토랑이 이제 레스토랑한테 의사표시를 하면 여기서 본 계약이 나타나. 그러면 이 권리자와 레스토랑에 있어가지고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는지 요거 한번 적어보시고, 그럼 하나 더. 첫 번째 유형에서 권리자가 누군지랑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권리자랑 이거 그냥 뭐 회사라고 할게. 이거 러셀이라고 하자. 러셀. 예, 러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본 계약에서 권리자랑 러셀이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지금 적어보세요. 그리고 저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잘 읽어야 돼. 일단 먼저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보자.
일단 두 번째 유형에서 권리자가 가진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이라고 하는데, 일단 두 번째 유형. 자, 두 번째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된대. 그러면 권리자가 나 사용할게 의사 표시만 했어. 그러면 레스토랑은 아무것도 못해. 그냥 오케이 하고서 권리자가 레스토랑에 와서 이 레스토랑에서 본계약을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거야, 둘이. 그럼 우리 비유하자면 뭐 이런 거지. 내가 이제 뭐 레스토랑 예약을 했어. 그럼 예약해가지고 저 오늘 이제 갑니다 라고 하면 레스토랑 다 준비해 놔야 돼. 그러면 자, 레스토랑에서의 관계를 보면 권리자는 레스토랑한테 뭘 줘야 돼? 이거 예약한 사람 아니야? 그치, 예약한 사람이잖아. 그럼 레스토랑한테서 당연히 음식 먹고 얘한테 뭘 줘? 돈 지급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다시 이제 첫 번째 유형 가보자. 자, 첫 번째 유형에서 보면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킨대. 잘 따라와봐. 보고 써.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거래. 말이 어렵지? 근데 일단 보자. 회사의 급식업체 공모에 따라 뭐 예를 들어서 러셀이 이제 급식업체를 공모합니다 라고 이제 공모를 했어. 근데 여러 업체가 막 신청했어.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업체가 선정됐다라고 하자. 뭐 메가푸드. 그러면서 회사가 이제 메가푸드 너네가 됐어 라고 해. 그러면 예약이 일단 성립이 된대. 그리고 그 메가푸드가 이제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그럼 우리가 본계약이 일단 뭔지는 알겠지. 왜? 본계약이 지금 이제 뭐야? 이게 지금 메가푸드 권리자라고 했을 때 본계약 자체가 러셀한테 얘 메가푸드가 뭘 줘야 돼? 급식을 줘야겠지. 그러면 러셀은 메가푸드한테 뭘 줘? 돈 지급을 해야겠지. 그러면 이게 본계약이야. 근데 그 전에 권리자는 러셀한테 뭐를 요청해? 야, 본계약 나 할게 요청해. 그러면 러셀은 얘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오케이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본계약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럼 문제 곧바로 가보자. 3번 해봐. 왼쪽에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 여기서 권리자는 그럼 누구예요? 급식업체지. 메가푸드잖아. 그러면 기억에서 예약상 급부에서 얘는 뭘 요구해? 야, 러셀 본계약 체결하자. 본계약 빨리 해줘 라고 요구하겠지. 그러니까 기억에서 1번, 2번, 3번 급식 계약을 승낙해 라고 지금 이게 본계약이잖아. 이거 맞지? 1, 2, 3번 중에 하나가 되겠네. 자, 이제 디귿을 보자. 그러면 본계약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급식 업체는 러셀한테 뭘 요구해? 야, 우리가 밥 줬으니까 너네 그 밥에 대한 뭘 줘? 돈 줘. 급식 대금 지급.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돼? 이거 2번 3번 한 사람 졸라 많아. 근데 왜 1번을 못 고르냐면 권리자가 누군지 주체 파악 못해서 그래. 그래서 항상 기억해. 3번 옆에다가 주체 파악 똑바로 하자라고 적어줘. 제발. 민법은 주체 파악만 똑바로 해도 안 틀려.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쉬워요. 자, 그래서 사실 21수능은 2번이랑 3번에서 애들이 많이 힘들어했거든. 특히 3번. 그래서 3번은 앞으로 너네 우리 뭐 민법 지문 이제 뒤에서 또 보겠지만 제발 부탁인데 네 주체만 딱 보면 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불이행 책임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우리 만약에 뭐 예약을 했어. 근데 예약을 했는데 문제가 그 예약한 내용대로 이행이 안 될 때가 있어. 아니면 또 계약대로 안 될 때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지워보면서 할게요.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만약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을 진다라고 해.
요 문장 한번 별표 하나만 해볼래? 요새 비문학 지문이 옛날 거랑 비교했을 때 어때? 짧아 길어? 너네 기출 풀다 보면 너는 뭐 이거 재수생들 알 거 아니야. 옛날 기출이랑 요새 기출이랑 이제 독서 지문의 길이를 보면 짧아 아니면 길어? 요새가? 짧지 않아? 그치? 근데 짧은데 너네가 느끼기에 난이도는 뭐 최근 거는 그래도 난이도 좀 어떻게 보면 뭐 쉬울 수 있지만 이번 수능만 보더라도 어렵지. 그치? 지문의 길이는 짧은데 왜 어려울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단순히 뭐 내용이 어려워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렵냐면 잘 보세요. 이 문장들 중에서 두 가지 의미?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어떤 문장들이 요새는 계속해서 많이 나와. 다시 말해서 요것도 봐봐. 이 문장도 어떻게 보면 내가 고의, 과실, 증명하지 못해. 그러면 불이행, 책임을 당연히 지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증명을 하게 되면 그럼 어때?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되겠지. 뭐 당연한 소리잖아요, 선생님. 그치? 당연한데 이게 한 번에 읽었을 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자, 근데 이런 문장들이 많아요. 자, 하나 또 볼게. 제가 아까 했던 것 중에 법에서도 이거야. 19세 미만이면 술을 살 수 없다. 이런 문장도 결국에는 조건이랑 이제 내용이라고 했을 때 이런 문장도 결국 얘도 두 가지 의미를 너네한테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조건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지는데 30살이면 사고 5살이면 못 사고 하니까 얘도 두 가지. 그치? 이것도 법에서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또 하나만 또 보자. 자, 일부러 제가 정보를 짧게 적었는데 현준이와 달리 지수는 곱창을 좋아한다라는 문장이 있어. 그럼 대부분 학생들은 저 문장을 봤을 때 어디에 포인트를 이제 두고 가냐면 아마 학생들은 다 뒷부분에만 딱 잡고 가. 여기에만. 근데 선택지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현준이는 곱창을 싫어한다 아니면 곱창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그럼 그거 맞아 틀려? 맞지? 그럼 우리 달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여기서도 두 가지 의미를 너네가 보자마자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 너네한테 정보량을 짧은 문장이지만 2배로 주는 것 중에 하나야. 자, 또 보여줄게. 이게 의외로 많은데 너네가 그냥 읽어. 그냥 읽는 경우가 많아. 진짜 재수생도 그렇고 이제 고3도 그렇고 대부분 문장을 그냥 다 읽고 그리고 그냥 눈만 왔다 갔다 그래. 자, 하나 더 해볼게. 그러니까 제가 쉬운 지금 문장으로 하는데 한번 봐봐.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또 다른 의미 뭐야? 작을수록 빠르다지. 그러면 이 문장은 무슨 관계 문장이야? 비례 반비례 문장이지. 이거 과학기술에 잘 나오지. 그래서 과학기술에서도 요거 나올 때 내가 보자마자 이 또 다른 의미 하나 더 생각해야겠지. 그래서 문장 읽을 때 단순히 있는 그대로만 보지 말고 내포된 의미 요런 게 지금 다 두 가지 의미를 너네가 보자마자 하나 의미 또 있다 생각해야 돼. 한번 적어보세요. 예. 어차피 제가 이번 한 달, 2달 동안 하면서 이런 문장들 나올 때마다 제가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지금까지 뭐 이렇게 봤어. 잘했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앞으로 좀 습관을 좀 들이면서 그렇게 읽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빨리 한번 해볼게. 제가 지문 설명만 하고 나머지 문제는 풀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지문도 풀어야 되니까 넉넉하게 풀 시간 좀 드릴 테니까요. 쉬는 시간 동안. 자, 봐봐. 채무자가 고의과실 증명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책임진다고 했지.
근데 그 채무불이행 책임이 어떻게 바뀌냐면 급부 내용이 내가 돈으로 물어내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미용실에 갔어. 근데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려고 이제 했는데 내가 그 예약 타임에 내가 못한 거야. 근데 그 못한 이유를 그 미용실에서 이제 고의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러면 나한테 돈으로 이제 갚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 근데 만약에 타인. 여기서 타인 하나만 이제 또 적을게요. 지금 타인은 채권자랑 채무자 말고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타인은 제3자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3자. 그래서 저거 하나만 좀 적어줘. 그래서 타인, 제3자가 만약에 방해하면 얘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얘도 똑같이 이제 뭐로 이제 돈이 이제 된다? 뭐로 책임을 져야 된다? 손해배상 채무로 이제 져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둘 다 이제 똑같은 손해배상 채무니까 한 명이라도 이제 채권자한테 돈으로 주면 나머지 한 명은 안 줘도 된다. 왜? 같으니까. 이해돼요? 그게 마지막 내용입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